미쳤다. 와. 막 침이 나오네. 제가 작년에 정말 수많은 차를 타봤을 때 탑5 안에 들 만큼 아주 만족스러웠던 차 중에 하나가 GV70이었어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시승기 리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으니까 아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GV70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웬만하면 제가 추천했어요. 제가 탔을 때 진짜 좋았으니까. 그럼 이 차가 전기차로 나온다면 어떨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고요. 많은 분들도 전기차 모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GV80은 너무 커. 막 너무 탱크 같아. 근데 GV60은 또 조금 작네. 약간 아쉽네.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마 이 GV70이 아닌가 싶은데요. GV70 전기차 다 좋은데 가격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V70 같은 경우는 본래 가격이 4천만 원 후반대에 설정이 됐는데요.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7,809만 원. 자, 과연 상품성도 그럴만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Y랑 비교했을 때 전폭 아니면 전장, 축거까지도 좀 짧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루프렉이 나와 있잖아요. 이 루프렉 때문인지 이 전고 높이 같은 경우는 6mm 정도가 높습니다. GV70이. 특히 재밌는 게 이 축거 길인데요. 이 15mm 정도가 모델 Y에 비해서 짧거든요. 근데 사실 이 차량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에요. 모델 Y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부의 축거를 길게 뺄 수가 있는데 GV70은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축거 길이에 따라서 이 2열의 공간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타볼게요. 자, 요렇게 2열 공간에 한번 탑승을 했을 때 일단 레그룸도 보시면요. 주먹이 3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이 헤드룸도 주먹이 1개 반에서 주먹이 2개 이상도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성이 나오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루프, 글래스 루프가 훨씬 더 크기가 크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방감이 더 많이 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GV70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개방감 자체로만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조금 더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2열에 보니까 이 공조 부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송풍구만 띡 나와 있는 모델 Y에 비해서는 훨씬 고급감이 되는 2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옵션을 또 싹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든 만큼 차가 고급스러워진 거지. GV70이랑 사실 전체적인 느낌 굉장히 비슷한데 과연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머플러가 없어요. 머플러가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 저는 GV70의 머플러 형태 좀 특이하면서도 뒷모습에서 꽤 멋지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없으니까 조금 심심한 느낌도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전기차니까 다른 점 바로 이 휠이에요. 이 휠을 보시면 현재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기차 전용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19인치와 20인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차량 컬러가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색 색상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이 색상도? 이번에 GV70 전기차는 GV70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색상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광 색상 중에 실버 색상만 빠져서 나왔습니다. 헤비 실버 색상은 GV70 전기차에선 선택하실 수 없고 내연기관차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면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나와 있죠. 그릴은 좀 일반적이잖아요. G80 전기차에서 봤던 대로 일반적인 GV70의 크레스트 그릴에다가 전기차니까 그릴을 뚫어놓을 필요가 없으니 그냥 싹 이렇게 막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죠. 이 충전구가 전면부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차량이 후륜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일반 내연기관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긴 해요. 그릴 모양의 삼각형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살짝 문이 열리게 돼요. 열렸을 때 사실 조금 아쉬운 거 있죠.
GV70도 제네시스잖아. 프리미엄이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이 연결선이 이렇게 부실하게 나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칫하다가는 손상 가해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서 요건 좀 럭셔리 브랜드에 맞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충전구를 손으로 이렇게 닫아야 되거든요. 열었을 때 뭐 버튼 하나 딱 있어서 자연스럽게 싹 다 좋았겠다. 공간성이 GV60보다는 우세할 거란 말이죠. 트렁크 공간도 꼭 살펴봐야겠죠. 일단 제가 앉았을 때는 확실히 공간성이 많이 남죠. 저 안쪽으로도 지금 제 손바닥 하나 이상으로 공간이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그래도 시트를 내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잡아당기시면 쑥 내려가고요. 반대쪽에서도 잡아당기시면 쑥 내려갑니다. 제 키가 162에서 34인데요. 가까스로 안 넘어가는 정도로 키가 좀 많이 크신 성인분들이라면 저 안쪽 공간까지 좀 평탄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차박 같은 레저 활동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시트 등 쪽이 좀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평탄화를 좀 세밀하게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 각도로만 봤을 때는 모델 Y가 차박하기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요. 밑에 조금 공간이 더 실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진 전기차는 아닌데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레버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요. 열었을 때 공간이 역시 아주 넉넉하진 않죠. 테슬라 모델 Y 제가 프렁크에 직접 들어가도 봤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요 정도의 공간성은 다소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 아닌데도 내연기관 차량 설계된 거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점은 편의성을 높여준 측면이라고 보이긴 하네요. 실내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버건디 아니면 브라운 이런 시트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좀 더 많았는데 GV70은 전기차로 오면 세 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 색상은 살짝 그린이 가미된 회색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탔을 때 새롭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GV70에 있었어요. 근데 오직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만 스포츠 휠이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전기차에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스트 모드가 새롭게 나오고 있죠. 요거 딱 누르는 순간 0에서 시속 100km까지 제로 백이 4.2초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퍼포먼스를 내주는 그럴 때 쓰는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건 요런 14.5인치의 디스플레이. 확실히 GV70이나 뭐 G80이나 여러 면으로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눈길을 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에 길다란 공조부 나와 있어서 차량의 전폭이 약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터치와 다이얼 그리고 버튼이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공조부는 내연기관 차랑 사실 거의 동일해요.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드라이버 온리라는 버튼 보이시죠? 요게 새로 생겼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사실 이 전력의 효율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운전석 쪽으로만 공조부가 작동이 돼서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토글 형태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터레인 모드라고 해서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모드까지도 제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뭐 다 GV70에서 봤었던 모습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공간이 아주 넓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아주 좁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뭐 EV6나 아이오닉5나 다 공통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이기 때문에 일렬 공간에 있어서 수납 공간이 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데가 뚫렸잖아. 이런 데가 뚫려서 뭐 거기다 신발도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GV70 전기차에서는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약간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과연 이 GV70 타봤을 때도 고급스러운지 이 전기차 과연 어떤지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 GV70 전기차가 기대가 됐냐? 1번 예쁩니다. 2번 승차감이에요. 제가 G80의 전기차 모델을 탔었을 때 솔직히 놀랐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승차감이 너무 고급스러워. 자, 그렇다면 G80 전기차 세단이나 GV70 전기차 SUV나 똑같이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개조해서 전기차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바라건대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이 GV70 전기차에서도 유지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승차감 좋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일단 딱 주행하기 위해서 이 시트 포지션을 잡았을 때부터 주행하기 좀 편한 상태로 인체공학적으로 시트가 좀 잘 잡아주는 매력이 있고요. 시트는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푹신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적당한 경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핸들이 돌아가는 느낌을 봤을 때 이것도 아주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무거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행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으실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고요. 자, 핸들 뒤에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두 개의 패드 시프트가 나와 있죠. 이게 내연기관차로 가면 기어를 조작할 수 있는 패드 시프트겠지만 이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됩니다. 자, 이 회생제동 단계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연료 게이지처럼 창이 떠 있죠.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레벨 2라고 뜨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레벨 3, 한 번 더 누르면 맥스가 되면서 I 페달이 되고, 이걸 줄이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속도가 훨씬 붙게 됩니다. 가속도가 훨씬 붙으면서 나가니까 회생제동 단계를 확 줄였을 때 훨씬 몸집이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요. 재밌는 건 이렇게 완전히 I 페달 모드로 작동을 하더라도 그다지 부담스러울 만큼 감속이 확 되지는 않아요. G80이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모델 Y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I 페달로 했을 때 부드러움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요철이 있는 도로를 지날 때 많이 줄여주거든요. 제네시스 G90 같은 모델을 타면요, 요철을 제거해주는 느낌처럼 거의 충격을 아예 안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보나 전기차 기준으로 보나 도면의 요철을 상당히 많이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의 감쇄력이 이 노면의 상황에 맞게 조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차량 전면부에 있는 센서에서 노면 정보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내비게이션 정보를 종합적으로 바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고속으로 달려야 할 때는 감쇄력을 높여서 쑥 일체감 있게 달릴 수 있는, 요철이 심할 때는 감쇄력을 살짝 풀어서 물컹하게 차가 움직이면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한마디로 좀 똑똑하게 승차감을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요거는 테슬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승차감의 그런 감수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중요한 거는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확보가 돼야 된다. 자, GV70 전동화 모델의 주행거리는 1회 충전을 했을 때 400km입니다. 참 가까스로 400을 찍는 바람에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나무라기는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막 충분하지는 않은, 아쉽게도 이 G80 전동화 모델이나 GV70 전동화 모델이나 두 모델 다 4륜 구동 모델만 단일로 나왔어요. 내가 4륜을 좀 포기하더라도 주행거리를 난 더 뽑아내고 싶어가 될 수도 있는데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불과 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모델 Y의 롱레인지 모델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일단 가격이 볼 때마다 올라가, 볼 때마다.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막 8,199만원 요랬거든요, 기본가가. 이것도 지금 엄청 오른 거잖아요. 어제 들어갔을 땐 8,499만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새 또 몇백을 올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가격을 찔끔찔끔도 아니고 왕창 올려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모델 Y의 가격은 오르는데 주행거리도 늘어났어요. 1회 충전 시에 500km가 넘게 됩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요. 511km를 가기
되는데, 와,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선이 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차량이나 모델 Y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70 이번에 기본가가 7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풀옵션, 옵션을 막 왕창 넣고 나면 9천만 원대가 되거든요. 9,397만 원으로 이 차량도 풀옵션으로 지금 타고 있는 건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기본가가 8천만 원대긴 하지만 풀옵션으로 거기다가 오토파일럿까지 추가를 해도 9,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제네시스 GV70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몇십만 원 정도 비싼 거죠. 그런데 몇십만 원 차이를 더 내면서 1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뽑아내는 게 모델 Y인 거예요. 전체 전기차 라인업에서 같은 값을 두고 봤을 때 모델 Y보다는 현저히 주행거리가 떨어진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GV70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아래쪽에 센터 콘솔부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레버를 올리게 되면 에코 모드로 작용이 됩니다. 가장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주행을 하게 되죠.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는요, 아이 페달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랑 비교하면 그다지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했던 상황이랑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이 페달 모드를 활용했을 때처럼 확 감속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평소에도 에코 모드로 많이 실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가속을 하면요, 에코 모드로 놨는데도 가속이 나쁘지 않은데요? 에코 모드로 놔도 웬만한 내연기관차에서 붙는 그 가속감 정도는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도 할 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실현하면 와, 미쳤네. 자, 갑자기 속도가 확 가속이 되면서 토크 힘을 최대치로 사용을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날렵하네, 날쌔네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역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의 힘, 요거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스트 모드를 활용을 했을 때 가속감이 아마 더 놀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가 실현된 상태에서 부스트를 올리고요. 오! 와! 미쳤다! 와! 마침이 나오네. 어머, 와, 부스트 모드 장난 아니네요. 속도는 확실히 일반적인 모드를 할 때보다 한 1.8배에서 2.5배는 더 강하게 막아주네요. 토크 힘이 굉장히 세게 실현이 되는. 다만 고속을 완전히 뻗어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차체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고속을 좀 불안하지 않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웬만한 전기차가 조용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중저속에서는 사실 이 외부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요거는 인상적인데, 살짝 가속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앞쪽, 옆쪽에 풍절음이 들려옵니다. 물론 요거는 차량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바깥의 소리가 더 예민하게 들어오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테슬라랑 비교를 했을 때는 더 정숙하죠. 근데 G80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덜 정숙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GV70 적당한 사이즈로 레저 활동, 야외 활동 즐기기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한 만족도가 웬만큼 있을 차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테슬라의 모델 Y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실내 감성이나 승차감은 한 수 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만 이 주행 거리가 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사실상 1회 충전 시에 399km로 1km만 낮았어도 욕 많이 먹었을 거거든요. 조금 더 주행 거리가 높았다면 모델 Y가 주행 가는 거리 500km나 되는 상황에서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새롭고 따끈따끈한 신차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잡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